예, 첫 번째 달려보죠. 훔친 차로 역주행입니다. 자, 아찔한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들이 좌회전 차선에 쭈르르 이때 쾅! 역주행 차량이 컴퓨리 맞고 전복되더니 옆에 오던 차에도 쾅! 자, 빙글빙글 돌면서 와, 저 자전거 행인 앞에서 가까스로 스톱합니다. 세상에 자전거 타신 분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나저나 역주행은 보통 운전 미숙, 약, 술, 도주 뭐 넷 중 하나거나 둘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사실은 술이나 약보다는 차량 절취 사고가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울산인데요. 오전 9시에 차량 주인이 편의점 가려고 잠깐 시동 걸어놓고 간 사이에 어떤 남성이 그 차량을 탔고요. 조수석에서는 50대 아내가 탑승을 여자가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탑승한 절취한 사람은 20대 한국계 중국인으로 보이고요. 이 차량을 훔친 다음에 2km 정도 도주를 했는데 지금 본 것처럼 역주행으로 가면서 1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문제는 말씀처럼 뭐 마약이나 음주 상황은 아니었고 다만 본인 진술에 따르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이 남성, 20대 남성 절도하고 여성 감금했죠. 감금 혐의로 구속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단독으로도 전해드렸지만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한국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이젠 하다 차량 탈취 후에 역주행까지. 아, 정말 큰일입니다. 자, 그나저나 저 당시 옆에는 차 옆에 차주의 아내분도 타고 있었다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러니까요. 차량 탈취 사건인데 사실 이 여성으로 보자면 납치되고 있는 겁니다. 납치되고 있는데 킬로미터를 역주행하고 차량을 계속 잇따라 들이박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운데요. 네, 심장마비나 트라우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CCTV 노려보더니 점점점.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시커먼 차가 방향을 틀어서 갓길에 쓱 스톱합니다. 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 수상하게 CCTV를 막 뻔히 쳐다보죠. 그러더니 자, 장갑을 막 착착 끼고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차에서 웬 물건들을 저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1개, 2개, 3개, 너구리, 석삼, 오징어, 육개장, 아무튼 자,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했더니 설마 쓰레기, 심지어 커다란 의자까지 으라차차 투척을 하고는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저 중형 세단에 저 많은 쓰레기를 정말 차곡차곡 대단한 살림꾼인데 왜 저러고 살아? 네, 그러니까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일어났고요. 부산 남구에 있는 고물상 앞에서 밤 12시 반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한 사람이 차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보니까 장판, 찢어진 도배 뭐 이러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무슨 집안 공사 같은 거를 하고 오거나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장이라던가. 그렇게 이렇게 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간 것 같이 했으나 또 왔습니다. 1시간 후에 또 와서 이번에는 이만큼 쓰레기가 든 자루채로 두었고요. 의자, 쓰다가 버릴 만한 의자도 투척하고 갔습니다. 다음 날 여기 사장님이 오셔서 이 물건을 보시고 너무 황당하셔서 CCTV를 보서 증거를 모았고 그리고 바로 구청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저렇게 CCTV에 딱 박제가 됐겠다.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 쓰레기 투기범 잡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보시면요, 번호판 찍히기 전에 차를 확 꺾어버립니다. 번호판이 안 찍혔어요. 그리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고 그만큼 또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자 특정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저 쓰레기 일주일 동안이나 방치가 돼 있었대요. 세상에. 결국에 이제 구청에서 그나마 좀 다 수거를 해갔다고 하는데 이 제보자분이 지금 잡지 못하니까 끝까지 못 잡더라도 사건 반장하고 제발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느껴라. 사건 반장 보고. 그리고 혹시 저자를 아는 분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발 다시 그러지 말라고 좀 혼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양손 가득 야무지게입니다. 자,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 제보 영상 백다혜 아나운서 소개로 만나보시죠.
네, 무인 점포 여성을 입장합니다. 가게를 쓱 둘러보더니 과자를 챙겨서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요. 비닐봉지를 꺼내서 과자를 담더니 그대로 냉동고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과자들을 하나씩 고르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골라서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골라서 또 고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계산대로 가져갑니다. 역시나 봉지 가득하게 채워서 냉동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 다음 목표물은 바로 아이스크림인데요. 한 주먹 꺼내서 담고 또 담습니다. 이렇게 두둑해진 바구니를 들고 다시 계산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바코드를 띡띡 찍더니 막 봉지에 쑤셔서 담으면서 실속은 없지만 뭔가 계속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제를 마치고 양손을 이렇게 무겁게 봉지들을 가득 팔에 끼운 다음에 열심히 챙겨서 이제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언뜻 보면 계산 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눈속임이었고요. 지난해 10월 3일 부산의 한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입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결제도 하지 않고 봉투에 담았는데요. 마지막에 고른 아이스크림들은 키오스크에 상품을 등록을 하긴 했지만 고른 수만큼 입력을 하는 척하면서 화면만 두드렸습니다. 결국 아이스크림 서너 개 값만 지불을 하고 결제를 한 뒤에 도주를 했는데요. 과자는 10만 원어치 이상,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3만 원치를 이상 챙겼는데 정작 결제는 2,400원만 했습니다. 아하.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이 한때 유명한 BJ였대요. 지구대에서 여성의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검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검거를 하지 못한 사이에 여성이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보자가 여성의 행방을 알게 돼서 경찰에게 알렸는데 경찰이 출석 요청만 할 수 있지 체포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3개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여성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붙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는 보상이 또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이 절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운영에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매장을 타인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좀 보상도 못 받는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절도야 과자를 10만 원치 절도해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뭐 잘했단 뭐 그게 아니고 과자를 그걸 10만 원치를 가가 계산도 안 하고 저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절도인데 경찰이 조사를 너무 늦게 하는 것 같고 아마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절도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 이거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뭐 끝까지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과자. 과자, 아유, 그렇습니다. 스낵.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계단 위에 빼곡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계단 위로 보이는 저 상자 더미들 보니까 목재 판자도 세워져 있고요. 운동기구에서부터 운동기구. 자, 그리고 문자까지 있어 왜? 자, 그 위에는 더 가관입니다. 자전거에 방에 있어야 할 옷장까지 버젓이 저렇게 두둥. 그야말로 테트리스 하듯 빈틈없이 빼곡하게 쌓인 짐들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짐이란 말인가? 자, 공용 공간을 저렇게 창고처럼 쓰는 사람들 너무 짜증나 진짜. 네, 제보자는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인데요. 이사 오기 전부터 건물 복도에 이렇게 적치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적치물들은 가지각색이었는데요. 개인 물건에서부터 운동기구, 무거운 공구들에 심지어는 큰 방문도 보신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북하게 쌓인 이 물건들이 몇 차례 아래로 쏟아졌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행여나 문을 나설 때 쏟아졌다며 누군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좋게 해결을 하려고 좀 적치물들의 주인들한테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들은 적치물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하고요. 또 집 앞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사과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끝내 구청과 소방서, 경찰 모든 곳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해줄 수 없는 게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소방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라도 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마저도 해당 건물은 이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소방관도 저 꼴을 딱 보더니 입이 떡 벌어지셨대요. 근데 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일단 저 물건들 자체가 개인 물건이고 저 공간도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공용 공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방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어떤 물 통로를 막는다 이런 때 해당하는 건물도 아닌 모양입니다. 다만 소방관이 방문해서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인지 이거 치워달라고 안내문을 좀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서 누가 또 떼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지금 이 제보해 아이고야. 주신 분은 저게 언제 무너져서 쏟아질지 이게 그래서 누가 다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 문을 만약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다면 관리자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관리자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 개별 물건들의 주인들도 사실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또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놓으면 누구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도 밝히기가 어려울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물건 주인분들께서 각자 함께 사는 건물을 위해서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치킨 쿠폰 딜레마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게를 인수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 사장님이 발행한 쿠폰을 받아야 하나 고민인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치킨집을 인수를 했어요. 전 사장님이 발행한 서비스 쿠폰이 있는데 본사 직원과 전 사장님이 인수 후에도 반년은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 사장님이 지역 커뮤니티에 2번 정도 쿠폰과 관련한 공지를 올려서 이 손님들에게 미리 안내도 했습니다. 저도 반년을 넘어 인수 9개월이 될 때까지 전 쿠폰을 받았어요. 그 후로는 이 전 쿠폰을 사용하려는 손님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사장이 바뀌어서 받을 수 없다, 폐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받아들이셨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가게로 와서는요, 전 쿠폰을 주시면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거든요. 제가 사장이 바뀐 지 1년이 됐고 지금은 받지 않고 있다, 미리 공지도 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손님은 급기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냥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쿠폰을 거부하고 폐기를 부탁한 손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죄송해서라도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행동이 맞았나 싶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발행한 쿠폰을 계속해서 받아준 게 맞았던 걸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연접 타임.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박상희 교수와 박지훈 변호사 역할극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고객 박지훈 변호사. 뭐랄까요? 쿠폰을 안 받는다고? 이 사장 이게 한번 보소. 쿠폰을 제대로 한번 보이소. 지훈이 2마리 치킨, 어이? 이 가게 이름 맞잖아요. 가게를 넘겨받았든 사장이 바뀌었든 그건 니거도 사정이고 내가 알 바 아니지. 난 막 서비스 후라이드 먹을 생각에 쿠폰 하나하나 모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걸 알긴 알아. 손님은 따지지 말고 너 그 본사기 따지라. 맞으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좋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 사연자 치킨집 사장님 박상희 교수. 고객님, 죄송하지만 사장 바뀐 지 1년이 넘었어요. 무슨 옛날 모은 쿠폰으로 이제 와서 치킨을 달라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뭐 저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우리 예전에 사장님이 몇 번이나 공지했는데 그걸 못 보신 고객님이 잘못한 거죠. 저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죠. X. 이렇게 딱 2대2로 갈렸네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게 뭐 유효 기간이 있는지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 뭐 중간에 다 폐기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마지막 손님으로 보이거든요. 어쩌면 마지막 손님입니다. 이게 쿠폰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모은 거기 때문에 뭐 브랜드가 같다면 이제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주게 되면 이 사람 더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줄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네, 사실 저도 뭐 사장님을 탓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장님 쪽에서는 9개월이나 하셨으면 충분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모은 음료 쿠폰을 가지고 바쁘니까 자주 못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 커피숍이었는데 1년을 모아서 너무 기분 좋게 가서 이제 오늘 공짜 음료수다 그러고 갔는데 주인이 바뀌신 거예요. 그거 안 해준다 그러니까 되게 속상해서 사실 그 카페를 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객 유치 차원에서 홍보물로 좀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반론을 들어보죠. 아니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까지 막 찾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진짜로 빚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쿠폰에 의해서 꼭 약속한 거고 이게 뭐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또 홍보용으로서 서비스의 어떤 일환이었던 거고 다른 것보다도 이미 좀 다른 고객들에게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를 드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동네 소문나고 또 이게 너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 정도가 지났으면 좀 손해를 좀 감수하시는 게 쿠폰 가신 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9개월 동안 정말 많은 손님들에게 거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경미훈님, 사장이 바뀌면 쿠폰 사용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쁜실님은 이 발행한 쿠폰의 유효기간까지는 받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대방님은 같은 프랜차이즈면 좀 아리송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